자, 그래서 세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눈 꼴이고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눈 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곱셈에서도 이제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굳이 나눌 이유가 없었죠. 곱셈에서는. 하지만 나눗셈에서는 이걸 꼭 나눠서 해야 됩니다. 방법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눈 것은 별다른 스킬이 필요 없어요. 그냥 분배 법칙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세 개의 항이 있는 다항식을 m이라고 하는 단항식으로 나눈다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m분의 1을 곱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누기 m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얘는 m분의 a 그 다음에 m분의 b m분의 c 이 세 개로 맞으면 분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곱셈하고 별 마찬가지죠. 이게 뭐 곱하기로 됐으나 나누기로 됐으나 그 방법이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다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굳이 한다 그러면 사실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다항식을 이를테면 뭐 x 플러스 y로 나눴다? 그럼 뭐야? 이거를 갖다가 얘처럼 똑같이 분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득이 없어요. 해봤자 어차피 또 계산해야 됩니다. a 나누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b 나누기 x 플러스 y, c 나누기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뭐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간단해지도 않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이 분모가 항이 하나여야지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 하면 이게 분배도 잘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에 관한 x라는 한 문자에 관한 2차식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식을 하나 예를 들어보고요. 얘를 x 플러스 2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1차의 다항식으로 나눈 것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분배하는 거는 가능하긴 하지만 별 의미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숫자에서 나눗셈 하듯이 합니다. 자, 우리가 숫자에서 어떻게 나눗셈을 했죠? 그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를 6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의 자리까지만 딱 끊어서 얘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는가를 따지죠.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의 자리까지 끊어서 20 속에 6이 몇 번 들어가나를 따지죠. 3번까지 들어갑니다. 4번 되면 넘치고요. 그래서 6, 3, 18. 물론 2번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되면 6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많이 해서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눗셈의 기본은 뺄셈이죠. 덧셈의 기본이 곱셈의 기본이 덧셈인 것처럼 나눗셈의 기본은 뺄셈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20을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도 그런 식으로 나눗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로셈으로 나누는데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x 플러스 2로 나눈다. 자, 중요한 건 숫자에서는 크기라는 게 있죠. 하지만 식은 크기보다는 차수가 더 중요합니다. 문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작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2차고 얘는 1차잖아요. 그러면 이 항이 두 개니까 두 개까지 딱 끊습니다. 그러면 2차식 속에 1차식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차 항만 맞춰요. 뒤에 건 신경 쓰지 말고 요 맨 앞대가리 있죠? 이 맨 앞에 있는 얘만 똑같은 걸로 맞춥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2x를 곱하면 얘가 되죠. x에다 2x를 곱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2x 여기 위치에 맞췄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다 곱해서 어떻게 되냐면 2x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다시 또 곱하죠. 이렇게 곱합니다. 분배해서 플러스 4x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걸 뺍니다. 빼면 요거 이제 똑같으니까 지워지겠고 이거 하나 내려와서 어떻게 빼니까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 자리 내리는 것처럼 이 숫자에서 한 자리 내리는 것처럼 여기서는 한 개의 항을 내립니다. 뺀 다음에 한 개의 항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도 뺀 다음에 그 뒤에 있으면 또 내리죠. 근데 여기 있으면 뒤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 205다 한 개만 있었다 쳐.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05다 한 개만 있었다 쳐. 그러면은 205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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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있었다 쳐. 그러면은 205다 1
5가 내려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6, 4, 24까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이다 알겠죠. 그래서 205 나누기 6을 하면은 몫이 34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만약에 숫자 계산이라면 식의 계산도, 다항식의 계산도 그거랑 좀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 내리는 겁니다. 내리고 나니까 1차식이 됐죠. 그럼 여전히 1차식, 1차식이니까 들어갈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똑같은 거 최고차항을 똑같이 맞추죠. 그러면 마이너스 9만 곱해주면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8 뒤에는 뭐 신경 쓰지 말고 맨 앞에 최고차항만 똑같이 맞춰주자 이거야. 그럼 얘네도 이제 빼면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8이 되겠죠. 빼면. 그래서 2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차식이고 얘는 상수항이니까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요걸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자, 이때 여러분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뭐라 그래요? 나누어지는 수다 그래서 피제수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나누는 수다 그래서 제수라고 하죠. 요거를 뭐라 그래요? 몫이라고 그러고 요걸 나머지라고 하죠. 자, 숫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숫자에서는 205라고 하는 수를 6으로 나누면 34 몫이 34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썼죠. 물론 뭐 이렇게도 씁니다. 205 나누기 6은 34 점점점 1 뭐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렇게도 썼는데 이런 거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쓰지 않고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뭐냐면 점점점이라는 거 이게 별로 우리가 연산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쓰죠. 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식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p제수, 제수, 그 다음에 제수와 몫의 곱으로 쓰고 나머지는 더해준다. 자,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숫자 계산이랑 비교해보세요. 마찬가지 원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합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눌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세로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단항식을 나누는 것처럼 분배 법칙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정리된 거 보겠습니다.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눌 때 몫을 Q 나머지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써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A를 B로 나누어서 세로셈을 한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A에서 이걸 빼가지고 나머지가 남기게 되는데 차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숫자의 나눗셈에서는 205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6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래서 우리가 6 곱하기 33 그리고 플러스 7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 등호는 성립하겠지만 이때 이걸 뭐 몫이라고 하고 나머지라고 하지 않죠. 나머지가 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우리가 그 1차식으로 만약에 나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차수가 돼야 돼요. 1차식으로 나누는데 1차식이 나머지다, 2차식이 나머지다 하는 경우는 그거는 나머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차식으로 나눴으면 반드시 상수항이 나머지가 돼야 되고 2차식으로 나눴으면 1차 이하의 식, 1차식이나 혹은 상수만 있거나 하는 것이 나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좀 흐린 색으로 되어 있지만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의 차수는 몫의 차수보다 말하자면 낮아야 된다. 같아도 안 됩니다. 낮아야 됩니다. 등호 없죠? 네. 특히 R equal 0, 즉 A equal BQ 요게 없을 때는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다.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고 말하죠. 이때 A equal BQ 형태가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도 말합니까? A를 B 곱하기 Q로 나타냈으니까 이걸 인수분해 되었다 이렇게도 나타내고 B와 Q가 A의 인수 또는 약수다 이렇게도 사실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숫자랑 비슷한 겁니다. 숫자랑 비슷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2는 4 곱하기 8이다. 뭐 이렇게 나타냈을 때 4와 8은 32의 약수고 얘는 이것들의 배수죠. 식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되셨죠? 자, 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나눗셈을 잘 우리가 익히고 가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연습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x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요 3차식이죠. 요 3차식을 2차식, 요번에 2차식으로 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는 문제를 하나 우리가 얘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눈 거니까 분배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세로셈으로 나눠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x 3승. 그런데 세로셈으로 나누려고 할 때 이게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했는데 2차 항이 지금 없죠. 2차 항이 없다는 것은 2차 항의 개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우리가 자리를 맞춰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서도 뭐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쓸 때 그 자리가 없을 때 0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데 자리를 좀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눗셈을 하는데 뭘로 나눕니까? 제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자, 그러면 최고차항만 살펴본다. 최고차항만 살펴봐서 지금 뭐야? 똑같이 맞추려면 여기다가 x를 곱해야 되겠다. 뒤에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이렇게 곱하면 x 3승 마이너스 x제곱, 요 2차항의 위치에다가 이걸 적고요. 플러스 2x, 요건 1차항에다가 맞춰 적죠. 자릿수를 맞추듯이 차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뺀다. 빼면 요건 없어지고,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가 되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빼서 플러스 x. 요건 좀 뺄 셈까지만 한 거죠. 하나 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거 한 개의 항을 더 내립니다. 항이 여러 개 더 붙어 있을 때는 하나씩 내려야 됩니다. 숫자 계산하고 똑같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뭐야? 2차식이니까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죠? 뒤에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일 높은 차수만 신경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수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1. 하나만, 뭐 1 곱하면 얘 똑같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다시 빼면 요거 다 지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거 2x 마이너스 5가 되네. 그럼 이건 1차고 요거는 2차니까 2차식이 1차식 안에 더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여기서 계산 끝나갑니다. 이게 만약 0이 됐으면 나눠 떨어졌을 텐데 나눠 떨어지질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몫이 x 플러스 1이 몫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5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은 보통 안 쓴다고 했고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x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은 얘로 나누어서 몫이 x 플러스 1, 이건 곱셈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를 뒤에다 이렇게 덧셈으로 적어준다. 이거 괄호 안 쳐도 됩니다. 여기는 꼭 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거를 이 단원이나 다음 단원 계속 앞으로 몇 개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여러분은 이 나눗셈 표현식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참고로 얘기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다 다시 전개를 하면 당연히 왼쪽과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세 번째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눗셈의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조건이 좀 붙습니다. 자, 그냥 나눗셈이 다 되는 게 아니고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누는 나눗셈의 한 방법이다. 물론 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다항식이니까요. 우리가 이 나머지만 구한다 그러면, 자,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몫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정리로 안 돼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수 있잖아요. 몫을 구하려면 결국 나눗셈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세로셈으로 나누는 거를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간단히 좀 기계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자 하는 게 바로 조립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세로셈을 사실은 좀 편하게 써보자 하는 것이 조립제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했던 세로셈 예를 한번 들어보죠.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 역시 교재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p제수죠. 나누는 식 제수가 x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자, 이거 어떻게 나눈다 그랬죠? 맨 앞에 최고차항만 비교해서 똑같이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야? 2x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 곱하면 뭡니까? 2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뺍니다. 빼면 요거 지워지고요. 일부러 지워지게 하려고 똑같이 맞췄다 그랬어? 요거 딱 빼니까 7x 제곱이 되고
그대로 다음 거 하나 내리라고 했죠? 두 개 다 내릴 필요 없고 하나만 냅니다. 그럼 마이너스 5x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게 차수가 아직은 높으니까 얘랑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7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곱해서 7x 제곱 마이너스 14x가 되겠네. 빼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9x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립니다. 마이너스 7 해가지고 이게 뭐야?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면 9x 마이너스 18이 되면서 뭐가 됩니까? 나머지가 11이다. 그래서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1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사실은 요걸 우리가 이제 fx라고 뒀을 때 이 나머지 11만 구한다 그러면 이 11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f2를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 2 집어넣어 버리면 얘 나와요. 굳이 얘를 알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몫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나눗셈을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눗셈을 좀 더 편하게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나눗셈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조립제법인데, 자, 요런 순서를 따릅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일단 요 계수들을 다 씁니다. 물론 이제 비어있는 항은 넘겨서 써야 돼요. 자리를 마련해두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이제 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요. 니은자로.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피제수, 나누어지는 식 fx를 여기다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나누는 식 제수를 여기다 적는데 어떻게 적냐면 뭐 1, 마이너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만 여기다 적습니다. 그럼 뭐야? 2를 적는 거죠.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숫자를 갖다 적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적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 걸 일단 밑으로 내립니다.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2를 쓰고, 그 다음에는 얘랑 곱해서 여기다 씁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 그대로 내리고 곱해서 위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다시 요걸 더합니다. 이번엔 더해요. 빼는 게 아닙니다. 더해. 그러면은 얘는 7이 되죠. 다시 요 두 개 앞에는 곱해서 요 위에다 쓰고 다시 또 더하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곱해서 여기다가 쓰고 다시 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식이 바로 몫이 되는데요. 위에가 지금 3차식이죠.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나왔어. 그걸 1차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2차, 1차 상수, 그리고 요거는 별도로 나머지입니다. 자,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9가 됐죠. 2, 7, 9 계수만 나왔지만 어쨌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x제곱, x,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몫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1 똑같죠.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다 알고 싶다 하면은 조립제법으로 나눠야 됩니다. 물론 그냥 뭐 세로 세모로 나눠도 되는데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얘보다 얘가 훨씬 간단하지. 나머지만 구한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써도 되겠지만, 자, 몫을 알고 싶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그겁니다. 자, 교재의 요 순서가 8번까지 해서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좀 전에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 요거 x-2지만 여기는 2를 쓴다. 왜?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을 여기다 쓰기 때문에. 그리고 세로 셈에서는 이걸 뺐죠. 우리가 뺄 셈이 기본인데 여기서는 더합니다. 왜 반대일까요? 바로 여기서 이 x-2에서 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2로 갔기 때문에 부호가 하나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더해줘야 오히려 이 부호가 따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뒤집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자, 그렇게 그냥 외워두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만약에 1차식으로 나눌 때 이 조립제법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조립제법 못 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식으로 나누는 것만 조립제법을 써야 된다. 뭐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만약에 1차식 요게 우리가 x-2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에 x-4 요것도 사실은 2로 묶으면 x-1이라는 인수가 있긴 하죠. 그죠? 만약에 이걸 예로 나누는 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얘기한 나머지 정리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뭡니까? 얘를 이걸로 바꿔서 여기는 똑같이 2를 씁니다. 하지만 몫이 달라지죠. 몫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원래 나누는 것보다 2배 큰 걸로 나눴으니까 몫이 2배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몫이 요걸 2로 나눈 1, 2분의 7, 2분의 9 1x제곱 플러스 2분의 7x 플러스 2분의 9가
몫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조립제법을 이용한 나눗셈은 여기다 2만 적겠죠. 예령으로 만드는. 하지만 앞에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몫을. 자, 연습 문제에서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2x-4로 나누나 x-2로 나누나 나머지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리된 거 내용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항식 fx를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x 플러스 a분의 b. 뭐야, ax 플러스 b인데 이걸로 변했어? 자, 얘를 어떻게 본 거예요? a에 x 플러스 a분의 b로 바꾸고 요 a를 갖다가 뒤로 넘겨서 qx에다 다 집어넣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걸로 생각을 하고 나눗셈을 한다. 그 대신에 이걸 곱해줬던 거니까 다시 한번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몫은 요거 그대로 읽지 말고 a분의 1, 즉 a로 나눠준 걸로 몫을 읽어야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간다. 자, 요 정리 밑에 책에 보면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개념 확인 코너 문제까지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강에서 필수 예제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